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체 대면 직원 교육도 모두 중단이 되면서 기술 교육이 필요한 업체들의 걱정이 컸었는데요. 한국폴리텍 대학이 산업 현장에 맞는 실습형 쌍방향 직무 교육을 원격으로 진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에서 기계가공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원격 교육이 한창입니다. 몇 단계 과정을 거치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상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한국폴리텍 대학 청주 캠퍼스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실습형 쌍방향 직무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교육생들은 현장이 아닌 각자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원격 직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실제 업무 환경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현업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됐고 또 수시로 복습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기업에선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모두 중단되면서 직원 역량 강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쌍방향 원격 직무 교육 도입으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코로나에서는 막상 집체 교육을 할 수 없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 또한 마땅치 않았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그런 교육의 혜택이 원격 교육을 하는 공학적인 부분에 실습을 시도하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외에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폴리텍 대학은 다양한 원격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체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등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의 뇌병변 장애 1급을 가진 우연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먹지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치료비는 우연인의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도민의 사랑을 모아 우연이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근력이 저하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우연이는 온종일 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에 강직 증상이 심해 척추가 60도 이상 틀어졌고 손에 강직까지 더해져 여기저기 상처나기 일쑤입니다. 자해를 많이 해요. 예. 자해를 해서 막 이렇게 눈도 찌르고 저거 분명 학교 갔는데도 저 이마에도 지금 아침에 상처가 난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이렇게 상처 얼굴도 긁고 막 입도 찢고 그리고 손가락이 이런 데 막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막 패일 정도로. 올해 15살로 청주에 사는 우연이는 글루타르 산혈증 1형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국내에 7명뿐인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특수 분유로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의 대수술을 해야 했고 합병증으로 뇌병변까지 찾아왔습니다. 고관절 탈구되니까 이것도 탈구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제 안아서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제 힘이 모든 걸 다 쓸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어깨도 아프고 해동을 이렇게 할 때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서 이쪽도 아프고. 우연이가 커갈수록 힘에 부치지만 언제나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를 보며 엄마는 오늘도 힘을 내어봅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밝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앞으로도 제가 언제까지 얘를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곁에 있는 한은 우경이를 좀 안 아프게 제가 잘 케어를 할 거예요. 근데 우경이도 잘 커졌어요.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우연인의 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미소천사 우연이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만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 모 교회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해온 70대와 50대, 40대, 10대 미만의 아동 등 모두 7명이 집단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이 기도원을 방문한 서울시 송파구 434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충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1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의원 24명이 서명 발의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철회했습니다.
조례안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찬반 갈등 속에 3차례나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고 집행부가 동상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을 넘겨받은 충청북도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18일 결정합니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증인인 이 전 시장 등을 상대로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ES 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을 따질 예정이었습니다. 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은 청주 상당공원에서 농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농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민 중심의 농정 대전환과 농업재해 근본 대책 수립,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3% 이상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민중대회가 청주체육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지법은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 모 백화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백화점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후 9차례나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동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